어떻게 갖고 왔는지 모를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이걸 옮기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야. 편하게 보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수석을 또 제가 좋아해서. 이야, 이게 역시 미술하시는 분이라서 안목이 다르시네. 위에서도 한번. 5월 초에 긴 연휴가 있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혼자입니다. 가족과 함께 국내 여행을 했습니다. 진짜 돌이라고? 수석이야. 자연석인가? 응, 자연석이야. 아내가 평소 가보고 싶어 했던 미술가의 집. 단석. 야, 이거 방금 보셨던 불과 함께 좌우 한 5, 6m 정도 되는 커다란 단석이 있었고, 괴석, 한 80, 높이가 한 1m. 미술관 정원, 그리고 그 미술가의 자택이죠. 그 정원에 이런 돌들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로는 지금까지 본 한옥 중에 가장 고급진 한옥. 아마 아실 만한 분들은 아는 분의 자택입니다. 마치 용이죠. 용의 형상을 하고 있는 듯한 수석, 그리고 지하에는 이렇게 한옥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층고의 갤러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갖고 왔는지 모를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이걸 옮기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야. 편하게 보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수석을 또 제가 좋아해서. 이야, 이게 역시 미술하시는 분이라서 안목이 다르시네. 위에서. 그의 재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수석이죠. 얼마나 많았을까요? 수석 공원을 차려놨습니다. 한 3m. 한눈에 봐도 저 돌을 어떻게 가져왔을까? 마침 길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70년대에 지어졌다는 그의 저택. 굉장한 수석들이 곳곳에 정원석으로 또 조경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장이 한 150, 130, 높이가 한 1m, 폭이 한 60 정도 되겠네. 이런 돌은 직접 탐색할 수 없는 돌이죠. 다 구입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변화석이 연못에 이렇게 있었는데 높이가 한 140 정도. 아무나 구입할 수 없는 그런 돌이죠. 카메라에 다 잡히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크기가 있는 약 140cm의 높이를 자랑하는 변화석. 이 돌은 저는 조각품인 줄 알았습니다. 조각작품 옆에 이렇게 잎석으로 돌이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높이는 한 1m 80 정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하나의 조각품으로 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수석공원은 계속 조성 중인 것 같은데요. 곳곳에 이렇게 폭이 1m 정도 되는 이런 정원석들이 곳곳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맞이해주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가로가 한 130 정도. 예술가의 눈에도 이런 수석들이 하나의 작품으로 보였겠죠. 장이 한 1m 정도, 높이가 한 50 정도. 장이 한 1m. 경석. 이런 돌은 제가 순창에 가면 장구목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저렇게 정말 오랜 세월 수백만 년 동안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바로 이런 형태의 돌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 영월에도 이런 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1m요, 10 정도. 구멍이 아주 예술적으로 나 있습니다. 아내가 이 미술관을 보려고 했는데 저는 뜻하지 않게 수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은 시간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한창 수석에 미쳐 있는 저에게 이런 돌들을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석질은 처음입니다. 이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어느 산지에서 가져왔을지 모를 웅장한 돌들. 이런 돌은 사진으로도 보지 못했던 돌인데 석질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돌입니다. 이런 돌. 자, 이제 관람을 마치고 나가는 길입니다. 아내는 미술품을 받고 저는 주로 수석을 받죠.
마치 삿갓 바위처럼 멋진 정원석들입니다. 이 여성들이 좋아할 타입의 돌은 아니죠. 공룡알이 빠져나온 자리인가. 자, 아내가 사진을 찍어 달라고 했던 바로 그 10m 정도. 미술관의 랜드마크, 아니 상징이 될 만한 돌인데, 누가 봐도 큰 고래 한 마리가 저렇게 푸른 잔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이 한 10m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나오는 길에 또 다른 연못을 보게 되었는데, 이곳도 연못을 새로 조성하고 있었고, 아주 커다란 변화석, 괴석들이 저렇게 조경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는 제가 평소 한번 가보고 싶었던 폭포석 산지도 잠깐 들릴 수 있었습니다. 위치만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날입니다. 가족 여행이기 때문에 좀 멀리 가게 되었고요. 이번에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지역 영덕과 포항으로 여행지를 결정했습니다. 가서 소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평소 먹고 싶어 했던 영덕 대게. 자, 배불리 먹고 숙소로 가던 중 작은 해변을 잠깐 쉬었다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돌 잘생겼다. 귀여운 돌입니다. 오른쪽은 해, 왼쪽은 이쪽이 회, 이쪽에는 달이 떠 있습니다. 입석으로 세우면 빙그레 웃는 모습입니다. 아내는 돌고래를 닮았다고 좋아했습니다. 모자이크석인가요? 처음 보는 석질들이 저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영덕의 상징 대게도 봤고요. 자, 그날 밤에 포항으로 좀 더 운전을 해서 이동을 했는데, 포항 해변에서 잠깐 지나가던 길에 이런 구멍이 숭숭 난 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고, 저렇게 많은 돌들이, 그리고 누가 마치 파낸 것처럼 드릴로 구멍을 내놓은 것처럼, 참으로 신기한 돌이었습니다. 자, 그날 밤 잘 숙소에서 쉬었고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바다를 살펴보았습니다. 밤에 숙소에 도착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곳이 나름 수석인들에게 알려진 작은 해변, 포항의 오돌이라는 해변입니다. 고돌이가 아니고 청단도 아니고 오돌이. 제가 이곳에서 세계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해봤고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으로 보여드리지 못했던 돌들을 이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자, 저렇게 검은색
돌에 별들이 박혀 있는 돌도 있었고요. 다리 뜨긴 했는데 희미하네. 수만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달이 희미했습니다. 산도 잘 보이죠. 자, 그리고 이곳이 앞서 보셨던 구멍이 숭숭 뚫린 돌과 비슷한 석질의 돌이 한두 개 보였는데 이것은 뭔가 지질 작용에 의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처럼 보지 못했던 이런 팥죽 빛깔, 자주색 빛깔이 나는 작은 돌, 이 돌도 기억에 납니다. 처음 보는 석질들, 그리고 섬 풍경이 남겨있네. 자주 보지 못했던 이런 문양,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사실 이번이 해석으로는 처음 탐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전에 선유도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동해의 세찬 파도를 맞은 이런 돌들 참으로 멋집니다. 그리고 이 돌이 참 기억에 납니다. 앞서 보셨던 그 포항 밤바다에서 봤던 구멍이 숭숭 뚫린 돌들, 그 돌들이 단일한 석질에만 저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석질에 저렇게 구멍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자,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돌, 이 돌은 취석을 해왔습니다. 색깔이 아주 짙은 청잣빛, 밝은 청잣빛, 은은한 이 색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법 그림도 들어 있습니다. 야, 여기 스노클링 하기 좋다. 이거 자, 어디냐? 그리고 이곳은 제가 스노클링 포인트로 좀 찍어둔 곳이고, 자, 다음날 계단을 올라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싫어하는데. 위로 보면 저기 포항의 스페이스워크라는 곳입니다. 저는 선돌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스페이스워크에서 좀 더 북쪽으로 한 10분 정도를 가면 괜찮은 또 해변이 있는데 스카이워크라는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내려가 볼 수는 없었지만 저기서도 저렇게 포항답게 구멍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해변 앞에서 폼도 한번 잡아봤고요. 자, 이렇게 청주, 영덕, 포항을 다니면서 소비를 하고 지역민들의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동쪽을 여행을 하면서 또 아픔도 같이 나눌 수 있었던 여행이었습니다. 뜻깊고 보람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였습니다.